네, 이어서 이번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포항 지역에서 탄핵 촛불 집회를 열어온 포항시민연대 김명동 대표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필 규정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시민들의 위대한 투쟁으로 만든 위대한 승리가 아니었나. 희망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안도감을 준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희망과 정의가 살아있는 네, 선고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이 선고가 좀 많이 늦어져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좀 어떠셨습니까? 어, 처음엔 모두 파면되리라 의심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헌재에서 한 2주 넘게 지연되면서 음. 설마 이런 마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초조해져서 헌재까지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점점 더 지연이 되면서 조금씩 불안해 하셨다는 분들도 많던데 이번 이 헌재 선고 내용을 보면서 그럼 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이거 선거문은 이렇게 간략하고 군더더기는 별로 없지만 아주 단면 선거 요지가 잘 나타난 음. 명문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음. 그 절차와 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선고 대목이 가장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이 12.3 계엄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도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 열렸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시민들의 참여가 어땠습니까? 12월 3일 계엄 선포되고 그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집회를 바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 결정이 된 14일까지는 매일 지속했고 네, 그 탄핵 이후부터는 이제 매주 토요일만 이렇게 4개월 동안 음, 했습니다. 한 25회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는 방학 때였으니까 어린 학생들 참여가 음, 굉장히 많았고요. 젊은 네, 여성들. 그런데 이제 3월 개학되면서부터 학생들은 이제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주로 이제 시민들 중심으로 했는데 물론 이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네, 그 끊임없이 이 부정의한 이런 내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지들이 네, 뜨거웠고 그런 의지들이 긴 시간을 함께 버티게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어린 학생부터 뭐 젊은 층,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셨는데 그 집회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민의 말씀이 있을까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학생들 이야기 중에 네. 교과서에 있던 겸이 튀어나왔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소중하게 간직했던 빛을 들고 나왔다. 네. 이 두 가지 발언이 굉장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음.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던 계엄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있었으면 안 될 비상식적인 일이 음.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고 분노한다. 그런 분노로 저는 읽었거든요. 네. 또 하나 소중하게 빛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지만 나의 음. 시간과 열정을 어, 보태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다행히 이 기업은 다시 교과서로 돌아갔고 그리고 네. 그 응원봉에는 이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아주 더 소중한 의미의 불꽃이 담아져서 귀중하게 또 보관되지 음.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후에 두 개의 입장문을 냈잖아요. 네. 보면은 국민 변호인단과 또 청년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소양이 전혀 없는 이번 내란이 아니었더라도 파면되었어야 할 그런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음.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국민들 분열시키고 혼란과 고통이 빠뜨려 놨는데 반성이나 사과 한 줄 없이 오로지 자기 편들에게만 취한다는 게 그게 대통령의 소양이나 그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아깝다. 그런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음. 반성과 사과의 이야기가 필요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이 탄핵을 두고 국민 여론이 워낙 좀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에 헌재 선고 후에 좀 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혼란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국민 갈등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죠. 많은 네. 분들이 이게 더 깊어지고 커질까 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이번엔 워낙 효과가 크고 분명했기 때문에 음. 빠르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대했던 분들도 빠르게 수긍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뭐 일부 극렬 극우 세력이나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탄핵 무효파리 그런 장사를 하겠지만 네. 급속하게 그 지지세가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탄핵 선고 이후에 지금부터 여야가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돌입했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출마 선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철우 지사는 탄핵 국민에서 동대구 그 극우 집회에 가서 뭐 애국가도 부르고 네. 또 SNS를 통해서 윤석열 각하라 부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직자로서 자질과 자세가 심히 우려된다고 봅니다. 도지사라는 이 공직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공정한 도정을 하라는 그런 자리인데 편파적이거나 광적인 세력 앞에서 이 알랑거리는 그런 모습은 참 도지사라는 사람을 가진 경북 도민들이 참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뭐 대선 출마요, 제발 분수를 좀 알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음. 지금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절실하고 누구나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회 절차에 의하면 기껏해서 국민들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음. 공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각기각층의 합의나 국민들 요구를 제대로 녹여낼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과정 자체도 어렵고요. 음. 해서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내란 부역자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또아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카르텔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다 느끼고 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내란 부역자들, 동명조자들을 제대로 색출해서 단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러한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개헌이 필요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탄핵에 의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는데 그럼 이번 대선은 좀 어떻게 치러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촛불 행동을 한 이유는 뭐 대통령 한 사람 바꾸고 뭐 여당을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 사회가 다시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체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제라는 게 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구의 배치 방식이나 운영 방법을 체제를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와 대표자 선출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승자 독시, 뭐 과메기를 꽂아도 뭐 당선된다는 이런 규류심, 네. 그 자조가 있지 않습니까? 음. 이런 정치 지형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애라든지 여성, 노인, 어린이, 노동, 교육계 주로 이제 이렇게 혐오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쪽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하고 안전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요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고 공정 나타나고 음. 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쌓여져가는 그런 선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탄핵 결정이 사실은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된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빛이 낮아지면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우리 시민들이 잠시 방심하거나 또 집단으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파시즘과 독재의 가능성이 점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옆에서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깨어 있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서 독재 시도가 전적으로 봉쇄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게나마 우리 주위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포항시민연대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급하기에는 우리 비상행동 집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그리고 체제 변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들어보는 그런 토론을 할 음.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대선 기간에 각 후보들에게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지금 포항 시내는 기울어진 정치 구조입니다. 해서 제대로 된 시청과 의회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기구가 적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평화롭고 평등한 우리 포항 시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청과 의회를 감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포항시민연대 김명동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